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디저트 한상 차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디저트가 이렇게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이제 아름다운 디저트가 탄생한 거는 17세기 프랑스로부터 시작됐대요. 예전에 왜 우리가 프랑스 그 궁중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막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자들이 간식을 먹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디저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디저트라는 말 자체가 불어입니다. 프렌치로는 데세르라고 읽고 그 뜻은 데세르비르라는 식탁을 치우다는 뜻이에요. 이 식탁을 싹 치우고 다시 한번 세컨드 스테이지 커튼콜처럼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창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에서. 근데 그게 왜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옛날 영화 보면은 왜 막 통닭부터 막 모든 디저트까지 한 상을 다 타려서 먹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자리에 놓고 먹는 게 서비스 드 프랑세즈라고, 그게 원래는 프랑스 타입이에요. 이 코스로 먹기 시작한 건 오히려 19세기 때 서비스 드 루시라고 러시아 왕조가 오히려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상 차림으로 하는 거는 서비스 프랑세즈라고 부르고 코스 요리는 서비스 드 루시라고 러시아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디저트를 문화를, 이 에티켓을 만든 거는 프랑스가 19세기 이후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디저트를. 그래서 정말 왜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치우는 솔 있잖아요. 그걸 싹싹 치우고 어떤 정말 고급 레스토랑은 식탁보 다시 한번 씌워요. 하얗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사실은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시작할 때는 싹 치우고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에티켓이에요. 왕족이 있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이런 미식이나 이런 디저트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원가를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왕이 드신다는데 제일 좋은 럼, 제일 좋은 오렌지, 제일 좋은 크림, 제일 좋은 초콜릿 이런 걸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점점 더 저는 맛있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점점 더 요구했을 거예요. 더 맛있게, 더 화려하게. 왜냐면 욕구가 있어야 허영, 그 다음에 사치, 계급 이런 게 있어야 점점 더 화려해지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잘 드시고 화려한 파티를 만들고 즐기시고 프랑스 디저트를 점점 화려하게 만든 아이콘입니다.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 중에 데모를 하면서 모든 군중들이 자유를 달라고 밥을 달라, 우리가 너무 굶주렸다 막 이랬더니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 그건 팩트는 아니라고 해요. 진짜요? 네, 팩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없대요. 그만큼 마리 앙뚜아네트가 화려하게 파티를 즐겼고 이기적으로 살았다. 프랑스 디저트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레이어, 그러니까 스트럭처, 그 다음에 온도, 입에 들어갔을 때 텍스처. 그 세 가지가 저는 프랑스 디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디저트는 이 크렘블레 같아요. 숟가락으로, 왜냐면 이게 딱 쳐서 먹는 밀페유가 이제 요 앞에 있는 레이어를 쌓아서, 이게 밀페유라는 뜻은 밀이 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밀페유가, 페유는 나뭇잎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왜 바스락거리잖아.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이 1000개가 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디저트는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쌓아 올리고 부서질 때 그 매력. 굉장히 정교하고 기술이 필요한 디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미식에서는 아무래도 앞선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랑 같이 심사했던 김나래 셰프가 파리 최고 파티시에로 뽑혔던 셰프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번에 바카야트에 초대받아서 이제 나래 셰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파리 왔다 그랬더니 고모님 한번 자기 그 업장에 들려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그 코스 나중에 사진 정말 내가 먹어봤던 디저트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파리 가시면 바카야트에 그 디저트 김나래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 가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는 데가 이제 라듀레, 마카롱, 진짜 오픈런 줄을 섭니다. 그리고 피에르 에르메. 근데 우리나라가 라듀레가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갔어요. 그게 왜냐면
마카롱이 진짜 비싼 과자예요. 하나하나 이거를 머랭을 해서 구워서 딱딱하면 안 돼요. 아주 폭삭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서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카롱 그렇게 비싼 거에 반응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럽 디저트를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곳이 비엔나예요. 정말 비엔나의 커피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커피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소셜 클럽이었어요. 세기 말에 정말 그 흔들리는 지성들이 모여서 프로이드라든가 클림트라든가 말러 이런 분들이 카페 센트럴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너무 멋있는 그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그 카페 센트럴에 모여서 그 당시 흔들리는 지성에 대해서 정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커피하우스로서 그 당시에 그 소셜 클럽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기능 그러다 보니까 커피만 마실 수 없으니 거기에 케이크도 있었고 비엔나에서는 제일 유명한 케이크는 사실 자허톨트라는 케이크 있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초콜릿에 오렌지 살구잼을 넣어가지고 그게 초콜릿을 완전히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아주 달고 너무 맛있어요. 비엔나에 두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사커 호텔에 있는 자하 카페 그리고 가장 유명한 다멜이라는 또 쿠키점이 있는데 그 둘이 싸웠었대요. 그 자허톨트가 누구 거냐 누가 먼저냐 그럴 정도로 특허 분쟁이 날 정도로 유명했던 케이크입니다. 커피를 또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또 일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오스만 제국 터키가 침공했다가 퇴각을 하면서 커피빈을 놓고 갔는데 그게 음료로 될 수 있다는 걸 안 코르스티스키라는 그 외교관, 그 통역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커피숍을 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파란 병을 간판에 걸고 장사를 시작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푸른 병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시죠? 그 푸른 병이 오늘날의 블루버틀의 모티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엔나는 그렇게 커피하우스가 중점이면서 그런 자아톨트나 쿠키나 이런 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항상 피아자 그러니까 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있으면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나 가장 유명한 케이크집은 그 플라자에 존재해요. 어떤 패션 거리의 중심지, 피아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오는 그런 지역에 가장 유명한 카페, 가장 유명한 파티시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앉아서 정말 에스프레소 한 잔 먹으면서 뭐 젤라또를 먹는다든가 티라미수를 먹는다든지 그런 문화가 플라자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어요. 패션 하우스들이 뮤지엄으로 한참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카페로 싸울 예정인가 봐요. 밀라노에 가면 바코바라는 카페가 있어요. 정말 패션 피플들이 출근하면서 카페 한 잔 마시는 곳이 바코바인데 거기도 디저트가 유명한 데인데 LVMH가 그 바코바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패션 피플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 그러니까 루비통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다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루비통 디저트 카페도 막심 프레드릭이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로고 플레이로 한 모든 케이크들이 막심 프레드릭이 만들고 있고 정말 파리에 가서 모든 파티시에 모든 셰프들한테 프랑스 최고의 지금 파티시에가 누구냐? 그러면 다 막심 프레드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넘버원만 이제 일하겠다 뭐 이런 마음인지 근데 프라다 그룹이 질세라 딱 마르케시를 인수해요. 근데 마르케시가 원래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바코바 바로 앞에 냈더라고요. 마르케시를 오픈했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이들은 이런 거 갖고도 싸우는구나. 그리고 영국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영국은 애프터눈 티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오늘 급조해서 만든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애프터눈 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옛날에 벤포드 공작 부인이 출출하니까 뭐 좀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애프터눈 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왜 4시쯤 되면 달달한 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한 3, 4시쯤 되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너무 헤비하지 않게.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스콘과 그 다음에 이제 핑거 샌드위치 나와야 되고 이 마카롱이나 이 타르트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수다 타임, 애프터눈 티 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걸로 발전한 것이 이제 영국의 디저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유럽의 디저트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온 건가요?
뭐 우리나라 디저트라고 하면 사실 밥을 먹고 먹는 디저트는 식혜와 수정과 숭늉 이 세 가지가 디저트고요. 사실 뭐 약과 과즙, 다식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프터눈 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디저트가 정착된 거는 일본이랑 미국을 통해서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초콜릿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많은 파티셰들이 사실은 일본 제과학교 출신들이 많았어요. 유럽 문화가 바로 일본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셰프들이 일본 수학한 셰프들이 많았고 제일 먼저 아마 히트쳤던 거는 카스테라였을 거예요. 카스테라가 고급 디저트로 시작됐던 것 같고요. 생크림 케이크 유행을 한 건 사실 일본에서부터예요. 스트로베리 생크림 케이크라는 걸 일본에서 그 후지야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든 케이크인데 산타크로스의 빨강과 흰색의 조합을 스트로베리 생크림에 붙여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대히트를 쳤었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일본에 가면 그 생크림 케이크 사느냐고 진짜 오픈런 하는 장면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케이크는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고 뭐 졸업, 크리스마스 축하할 때만 먹는 게 이제 케이크였고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홀케이크, 버터케이크 디저트로 시작한 거는 프랜차이즈 커피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커피 카페가 개발이 되면서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 조각 케이크 그리고 한 손에 들고 먹는 뭐 베이글 이제 그런 디저트가 사랑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디저트는 커피와 쉐어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디저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냐면 투썸 플레이스는 원래 이제 뚜레쥬르가 있으면서 투썸 플레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게 원래 투썸 플레이스가 그 케이크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브랜드거든요. 처음에는 투썸 플레이스는 커피숍과 다르게 디저트 셰프 파티시에가 안에서 생산을 했었어요. 수초생의 인기가 있었던 것도 신선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조각 케이크 바람이 불면서 마카롱도 생기고 브라우니도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다가 뭐 런던 베이글이 오고 뭐 아티스트 베이커리가 오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정말 진정한 디저트 바람은 두 쫑크가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를 못 가네요. 사실 그때 뭐 피스타치오를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 지금 피스타치오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하는데 두 쫑크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터떡도 싹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통적인 디저트 또 우리나라에서 요새 유행하는 디저트 모아봤고요. 이렇게 디저트를 많이 찾아놨으니까 한번 먹어보면서 맛을 좀 전달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디저트에 꼭 필요한 소울메이트 있죠. 커피를 한 잔 마시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너무 떠들었더니 목이 아파 죽겠어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카누 바리스타 어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커피 머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캡슐에 전용 버튼이 있어요. 사실 제일 작은 카페가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 이런 워딩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보라색은 무거운 바디감의 청량감을 갖고 있는 인피니트 피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벼운 청량감과 과일 향이 들은 라이블리 브리즈 다른 캡슐보다 2배가 함량이 더 있는 캡슐이기 때문에 충만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을 느낄 수 있는 캡슐입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추출 방법이 에스프레소와 정수물이 따로 나오면서 온도차가 낮다 보니까 얼음도 녹지 않고 맛을 훨씬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용이라서 굉장히 진하게 뺐고 근데 뒷맛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차려놓은 거 뭐 밀페유, 에클레어, 생또노레, 그다음 피낭시에. 이 피낭시에는 금바 모양이라고 해서 피낭시에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다음 뭐 스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버터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클로티드 크림이라는 거거든요. 스콘은 반드시 이걸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잼하고 사실 이 클로티드 크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한국인에 맞는 디저트를 또 갖고 왔는데 사실 양갱이 뭐 우리나라 거냐 일본 거냐 중국 거냐 이렇지만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다 팥을 이용한 디저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뭔가 하면요. 팥빵하고 소보로빵이에요. 아무리 뭐 크루아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뚫레주르고 파리바게뜨고 전 브랜드를 다 조사해보면 파당금빵, 소보로빵이 제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공주 밤파이라고 밤으로 만든 파이, 그 다음에 파디앙갱, 그리고 팥빵, 팥모찌 빼놓을 순 없죠. 우리나라 디저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빵. 이 소금빵도 사실 일본에서 만든 빵인데요. 진짜 요즘 만든 빵이에요. 2003년도에 시코쿠라는 일본 지방에서 거기가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고 어촌이다 보니까 염분 섭취도 되고 좀 더 고소한 그런 빵을 만들려다 보니까 버터 비율을 높였는데 그 버터가 밖으로 나오면서 튀기듯이 아주 바삭하게 그리고 안에는 고소하고 소금의 짭짤한 맛 그 맛이 나와서 개발된 게 소금빵인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소금빵이 굉장히 진화를 해서 막 샌드위치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카라멜라이즈드 호두, 메이플 페이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성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 유행하는 게 파블로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는 안서리 베이킹 랩에서 시작한 건데 원래는 1920년대 안나 파블로바라는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었어요. 그 발레리나가 이제 호주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걸 보고 그 왜 발레복을 띠띠라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약간 퍼지는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어쨌든 그 파블로바의 공연을 보면서 그 띠띠의 하늘하늘한 아름다운 거에 반해서 안나 파블로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겉은 머랭으로 돼 있어서 바삭하고 안에는 크림으로 돼가지고 생긴 거는 굉장히 이렇게 무거울 것 같지만 맛은 굉장히 가벼운 맛이에요. 이 파블로바 먹을까 우리? 이게 진짜 사기 어려운 어머 아직도 그래도 야 살아있다 살아있네. 이게 이거 보세요. 머랭 크림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그 머랭은 아주 바삭하고 크림은 고소하고 과일은 달고 이거는 달걀하고 설탕으로만 만든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케이크거든요. 그런 디저트라 사람들한테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파블로가 맛있는 케이크고요. 바로 이제 커피 한 잔 마셔야 돼요. 하나 뭐 먹을까 네. 또? 이거? 그 이름이 뭐였죠? 생또노래.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디저트들은 건축물의 지붕을 마지막으로 얻는 것 같은 것이 디저트라는 표현도 있어요. 슈하고 크림하고. 무슨 맛이에요? 슈 위에 크렘블레처럼 당을 입히고 크림으로 해서 이게 쌓아가지고 맛있다 이거. 오늘은 조그만 케이크지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큰 홀케이크도 있어요. 생또노래로. 마곡에서 사온 거야. 생또노래 하는 집이 없어. 고기 단거 안 좋아하는데. 저 마카롱은 어디 거예요? 이거는 기욤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마카롱 중에 최고는 기욤입니다. 하나 맛을 한번 봐주세요. 진짜. 보시면 굉장히 폭삭해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먹으면 바로 이 아이스커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단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들어오면 단 걸 끝까지 다 못 먹게 해야 돼. 아니, 사람들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좋아하는 게 사실은 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 거를 계속 먹으라고 못 먹어요. 그래서 꼭 단 거 먹고 커피 마시고 단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이래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랬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보통 커피보다 훨씬 적절한 게 따는 식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먹으면서 계속 희석되면서 희석되는 대로의 그 맛이 있어요. 물 마시듯이 또 보리차처럼 딱 먹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카누가 이 커피 머신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소비자를 관찰하면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해야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한 게 이 마시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깍지님들도 한번 맛보시게 지금 냅다 세일전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더 보기란에 보시면 들어가셔서 이번 세일 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혜택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디저트 주기가 이제 점점 짧아져가지고 탕후루 가면 한 6개월, 그 다음에 두쫑크가 한 3개월, 그리고 뭐 버터떡은 뭐 2주 한 달 갔다는 그런 이제 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따라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억 팔면 나는 저 사람 거를 나눠서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20억 정도밖에 시작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쪽이 100억 하면 나도 저 100억을 다 먹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요. 서로 다 너도 나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두쫑크로 떴어.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면서 아, 저기서 나는 어떤 변형을 해서 어떤 새로운 맛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똑같은 두쫑크에 도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 질려버리고 물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핏 게스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두쫑크 먹고 그거 맛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너무 맛있다 이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적다는 거거든요. 사실 맛있다는 거는 얼마나 참느냐의 싸움으로 가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맛있다.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난 매일 이 정도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나도 다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근데 어머 그거 왜 먹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 카테고리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벌써 제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분석할 때 그렇게 분석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정말 유명한 노포들은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손님들이 있는데 이게 트렌디한 식당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 트렌디를 따라다니는 그 모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있고 이분들은 저기 있고가 아니라 이 모수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슬프지만 이게 이제 갑자기 우리가 저 출산 장려 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한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디저트나 이런 트렌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자꾸 액신만 하려고 그래요. 나는 평생 이 스콘을 만들겠다. 난 평생 밀푀유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 번에 일으켜가지고 엑시트하고 끝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되게 속상합니다. 실력 있는 파티시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이 업을 사랑하고 이 업을 꾸준히 하겠다. 그런 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인 디저트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 정말 맛있는 진정한 디저트를 만드는 장인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당 디저트는 반대입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 저당까지 생각할 바에야 전 디저트를 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떨 때 되게 좀 뭐라고 했던 게 있는데 미원을 안 넣는 라면을 만들겠다. 그 미원 맛도 한 부분의 맛이에요. 과연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미원을 빼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나는 디저트를 먹는 사람들은 저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전 디저트로서의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질환 때문에 저당 디저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저당 디저트를 먹을 바에야 저는 디저트를 안 먹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디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프터눈 티를 가서 애프터눈 티는 왜 생겼지? 그리고 애프터눈 티는 어떤 구성을 해야지 좋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기도 싶고 하다못해 디저트 안에서도 나를 찾는 내 취향은 그다음에 내 문화는 내 감성은 어떤 것이 맞다. 이제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자기 취향을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디저트란 그 사람의 철학과 행복을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만의 사치, 나만의 만족, 스몰 인덜전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디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